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AC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뉴욕 증시 오늘도 좀 하락세로 3대 지수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GDP 성장률 속보치가 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1사분기 경제 성장세가 정체됐다는 소식으로 대장 초부터 뉴욕 증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1사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속보치가 0.2%를 기록하는 데 그쳐 이전 분기의 2.2%는 물론 전 분기 전문가들이 예상치였던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와중에서도 홀로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온 미국 경제가 올 첫 3개월 동안 사실상 성장을 멈춘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음 분기와 올 연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문가들은 원유가의 하락과 달러 강세로 인한 기업 투자와 수출이 고전했던 것이 이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업체 트위터가 어제 장 막판 부진한 실적 발표가 공개되면서 18% 폭락한 데 이어 오늘도 9%가 추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했지만 지난 주간 미국 내 원유 재고 증가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으로 WTI 가격이 2.5%가 상승해 올해 최고치인 58달러 50센트에 마감이 되면서 에너지 업종을 끌어올린 것이 오늘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증시에 큰 관심을 모았던 연준의 FOMC 성명서가 발표됐는데요. 연준은 최근에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도 연준의 목표인 2%에 곧 다다를 것이라면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 금리가 오늘 크게 상승했고 은행주들의 약진이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을 비롯해 정유, 신용카드, 금광, 통신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IT 업종을 비롯해 유틸리티와 소매, 항공, 운송, 건설업종 등이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어제보다 크게 올라 올 3월 이후 최고치인 2.03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국채금리 상당히 훌쩍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2%를 넘어서는 모습, 올 3월 들어서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서고 중국 증시는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데 따라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 합계가 사상 처음으로 72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통신업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세계 각국 증시의 시가총액 72조 788억 달러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에 사상 최초로 10조 달러를 돌파했고 16일에는 7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 들어 어제까지는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10.86%가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영국의 금융업체 바클레이스는 1사분기 중 환율 조작과 관련된 벌금 예상 비용을 12억 달러 추가 배정해 총 30억 달러로 책정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0.5%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중국 내 매장을 115개 더 늘리고 3억 7천만 위안을 투자해 매장 50여 곳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밝힌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는 1.5%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목재 판매업체 럼버 리퀴데이터는 저조한 분기 실적과 최고 재무 책임자의 갑작스러운 사임, 그리고 회사가 판매했던 목재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는 혐의에 대해 미 법무부가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악재가 겹치면서 20%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서플라이 채널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스포스닷컴은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는 블룸버그의 보도로 오늘 13%의 급등세를 보였고 미국 최대의 철강업체 US 스틸은 지난 분기 중 주당 7센트의 손실을 기록해 당초 12센트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던 증시의 예상을 큰 폭으로 하회한 데 따라 12%의 주가 약세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하이 데피니션 액션 카메라 업체 고프로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매출 증가로 인해 예상은 6센트 웃돈 주당 24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12%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에 잠동주택 판매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주택 매매 계약에 서명은 됐지만 거래가 완결되지는 않은 3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달보다 1.1%가 증가한 108.6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1%를 상회하면서 지난 2013년 6월 이후 22개월 내에 최고치에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통상 주택 매매가 1에서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지수는 중요한 주택 매매 경기의 선행지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협회 측은 지난해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보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강한 주택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부 지역의 경우 1.7%가 상승해 103.7을 기록했고 남부는 4%가 급등해 126.5를 나타낸 반면 중서부는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3월의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11.1%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또 전년 대비 기준으로 7개월 연속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3월의 개인 소비 지출과 4월 시카고 PMI 지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노동부의 1사분기 고용 비용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엑손모빌, 비자카드, 링크드인, 퍼스트솔라, 바이어콤, 콜게이트 파머리브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의 김성영 연구원과 저희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다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영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GDP 성장률, 속보치가 생각보다 좀 많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모습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에 따른 어떤 관망세,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요인이 겹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